일상생활 속에서 궁금한 과학 이야기를 친절하게 풀어드리려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광마더 한선아입니다. 박사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어요? 이제 바야흐로 봄이 되었죠. 봄이 되면은 우리가 늘상 한 번은 겪어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바로 꽃샘추위인데요. 오늘은 꽃샘추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꽃샘추위라고 하면 이름이 참 예쁘죠. 꽃샘, 꽃이 막 샘을 내는 것 같은 그런 추위인데요. 이게 정말 오래전부터 우리 옆에 가까이 있었더라고요. 그걸 속담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꽃샘추위는 꾸어다 해도 한다, 빌려서도 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온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얼마나 매서운 추위인가 하면 꽃샘추위에 설 늙은이 얼어 죽는다, 이런 말도 있고요. 정이월에 대독 터진다, 이런 말도 있어요. 또 백독이라고 하면 그 커다란 장독대. 장독이 간장이 얼어서 터져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참 매서운 추위다. 이건 꼭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중국에는 춘한이라는 꽃샘추위가 있고요. 일본에는 하나비에라는 꽃샘추위가 있어요. 또 서양에도 이런 꽃샘추위가 있어서 무슨 러커스터 윈터, 더그우드 윈터, 이렇게 꽃샘추위가 몇 번에 걸쳐서 서양에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있죠. 서양에서도 다 이게 윈터라는 표현을 쓰는 거 보니까 봄이 됐다가 다시 겨울이 온 듯한 그런 네, 느낌이 그렇죠. 들겠네요. 그래서 작은 윈터가 봄에 몇 번에 걸쳐서 찾아온다, 이런 의미죠. 이 꽃샘추위가 오는 이유가 궁금한데 정말로 이게 뭐 날씨가 꽃을 샘을 내서 오고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날씨라는 것부터 먼저 조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날씨라는 것이 왜 이렇게 따뜻하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어느 지역은 1년 내내 여름인 지역도 있고 이렇잖아요. 적도 부근은 그런 성향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가를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면은요, 지구가 기울어진 채로 태양 주변을 공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의 주위에서 기울어진 쪽이 태양의 반대쪽에 있을 때는 겨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빛을 더 조금 받기 때문에 빛을 받는 시간이 더 작아지죠. 우리가 겨울이 되면은 태양빛을 더 적게 받잖아요. 반대쪽으로 지구가 공전을 해서 돌아가게 되면 여름철이 되고, 이때는 태양을 받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날씨가 더 따뜻하고 어떤 지역은 날씨가 더 추워지고,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죠. 겨울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여름에는 이제 무더운 바람이 불죠. 근데 지구는 둥그렇기 때문에 적도 부근은 태양과 훨씬 가까워요. 그래서 이쪽은 또 훨씬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죠. 그래서 이런 따뜻한 바람과 차가운 바람이 항상 겨루기를 하면서, 차가운 바람이 내려오면 추워지고 따뜻한 바람이 올라오면 더워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게 하는데요. 이것을 막아주는 바람의 띠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지구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적도 부근에는 적도풍이라는 것이 있고 극지방에는 제트기류라는 것이 있어요. 이 바람들이 한대 지역과 온대 지역, 온대 지역과 열대 지역의 날씨를 서로 섞이지 않게 좀 구분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저 제트기류가 뭔지 확실히 이해했어요. 에어 커튼 같은 거죠. 네, 맞아요. 건물 들어갈 때 이렇게 공기로 막 이렇게 차단하는 그런 거군요. 제트기류가 이제 한대 제트기류,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한대 제트기류 같은 경우에는 북위 60도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조금 위쪽에. 그런데 봄이 오면은 이 제트기류가 세력이 조금 약해져요. 그러니까 제트기류는 온도 차가 크면 클수록 더 세게 바람이 불거든요. 그래서 한겨울에는 이 바람이 너무 세기 때문에 위의 온도와 밑의 온도가 잘 섞이지를 않고 일정한 온도를 대개 유지를 하는데, 봄이 되면은 시베리아 지역도 이제 따뜻해지죠. 조금 공전을 하면서 햇빛을 좀 많이 받게 돼서 조금 따뜻해지면은 적도와 온도 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쌩쌩 일자로 불던 제트기류가 이렇게 출렁출렁 파도 치듯이 제트기류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파도 치면서 돌아가던 제트기류가 밑으로 쑥 내려와 버리면은 그때 꽃샘추위가 갑자기 찾아오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이때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시베리아 한랭 기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름만 들어도 되게 차가운 느낌이긴 한데 학교 다닐 때 이런 걸 배웠던 것 같아요. 뭐 시베리아 기단, 오호츠크의 기단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것 같은 게 그 기단이라는 게 그럼 어떤 거예요? 기단이라는 것은 공기 기자에다가 어떤 집합을 말하는 단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방탄소년단의 단, 그런 단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똑같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커다란 공기의 덩어리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기단들이 되게 아까 말한 그 지구풍들에 의해서 서로 나뉘어서 성격이 섞이지 않는 이런 역할들도 하고 있죠. 꽃샘 추위만 있는 게 아니라 꽃샘 더위도 있어요. 제트기류가 출렁출렁 하면은 당연히 위로 올라가는 부분도 생기잖아요. 위로 올라가는데 우리나라가 많이 들어가게 돼서 남쪽의 따뜻한 바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면은 봄에 이상 고온이 나타나기도 해요. 이렇게 되면은 꽃들이 너무 빨리 피잖아요. 그래서 그 지방에서 왜 벚꽃 축제 많이 하죠. 벚꽃 축제를 4월 초에 해야 되는데 벚꽃이 너무 더워서 3월에 막 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공무원들이 매일같이 벚꽃에다가 얼음물을 줘요. 얼음물. 꽃 피지 말라고. 예, 진짜로 제가 그런 걸 봤거든요. 이런 것은 다 북쪽의 바람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느냐, 남쪽의 바람이 우리에 영향을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이런 것은 결국은 이 제트 기류가 얼마나 울퉁불퉁해져서 온도가 일정하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느냐,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힘겨루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꽃샘추위가 왔을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보통? 무엇보다도 사람의 건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 일교차가 굉장히 심할 때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심혈관 질환 환자 수를 보면은 봄철 3월에서 5월 사이에 심혈관 질환자의 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대비를 안 할 때 갑자기 추위가 와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갑작스러운 온도의 변화는 자율신경계에 크게 영향을 미쳐요. 이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혈관 수축이 또 쉽게 유발되기 때문에 혈압이 상승하면서 심혈관 질환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죠. 다른 나라에 있는 이름들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꽃샘추위라는 말이 정말 참 예쁜 것 같아요. 정말 옛날에는 꽃 피는 걸 샘내느라고 날씨가 이렇게 심술을 부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제 알고 보니 이것이 지구의 자전 공전이라든가 공기의 흐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알게 되었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꽃샘추위가 오면 꽃이 피는 걸 샘내나 봐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시베리아 기단이 내려왔나 보네 이렇게 말하면 조금 더 과학적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